주요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예,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4월에는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키프로스의 재정 위기는 해결 수순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그 연립정부 구성 난항에 따른 전국 불안감이 이달에 또 집중적으로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예정에 따른 부담감과 결부가 된다면 유럽 재정 리스크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총선거 이후에 20일 이내에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법정 시한을 이미 지난 3월 15일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성운동이 지난주에 연립정부 구성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서 사실상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구성은 실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이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탈리아는 수개월 동안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탈리아 금융시장의 그런 주요 추이를 보시면 최근 이탈리아 10년물 CDS 프리미엄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의 유럽 증시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증시는 오히려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탈리아가 재선거를 하더라도 현재 이탈리아 국민의 경기 체감 정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고통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추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탈리아가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일단 정치권에 대한 그 불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박빙이 되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 4월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국채 만기가 몰려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겠습니까? 예, 사실 2010년 그리스의 그 디폴트 이후에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에 집중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자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항상 4월, 5월 이 시기가 그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이 올해 중에서 가장 많은 국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는 대략 4,200억 유로 정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에 예정된 피그스 국채 물량의 17% 정도에 해당하는 730억 유로 규모가 이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에 만기 예정된 피그스 국채 물량 중에서 이탈리아 국채가 피그스 국채 물량 중 63% 비중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로서 가장 많고요. 스페인 국채 물량이 전체에서 30% 비중에 해당되는 227억 유로로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여건이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스페인 등 유로존 영내외로 그 재정 위기의 우려감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코스피의 변동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계감은 4월에 충분히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탈리아가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래서 선거도 다시 해야 합니다. 네. 위기가 다시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예, 일단 뭐 현재 시장에서의 그런 그 경계감이 상당하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경계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발 유럽 재정위기의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비관할 정도는 비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키프로스의 재정 위기는 확대 발전이 아닌 해소 과정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키프로스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행되고 있는 자본 통제에 대한 우려감도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키프로스의 재정 위기가 불거진 3월 중 유럽중앙은행의 초단기 예치금 규모가 전월보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초단기 예치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유럽은행들이 그 키프로스로 인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4월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현재 유로존의 방어벽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이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국채 만기 부담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 취약국들에게 견고한 안정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와 함께 작년 7월 이후에 하락 추세를 유지했던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월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난 2011년 이후에 그런 추이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탈리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작년 11월 스페인 총선이라든지 또 작년 5월 프랑스 대선 등 유로존 영내외의 그런 주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던 당시보다도 현재 유로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탈리아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질 어떤 가능성, 이 경계는 가져야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낙관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